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참패했습니다. 21석 가운데 야당 국민당이 13석, 민진당은 5석에 그쳤습니다. 빙빠이 루산다오, 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패배했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는 안보,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복잡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렇게 단순하게 도식화할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완은 굉장히 복잡한 사회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아온 본성인, 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 그리고 폴리네시아 계통의 원주민까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5개 정도입니다. 또 이데올로기적 성향도 무지개처럼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우선 안보 이슈를 보면 이대로는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정서가 강합니다. 자주 국방도 현실적으로 버겁고 미국의 안보 공약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진 뒤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만연합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의 관련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우선 지원 방침으로 인해 타이완에 인도해야 할 무기 선적이 마냥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이후 키예프에 보내는 무기 대금으로 182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타이완에 보내야 하는 무기는 187억 달러어치나 된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타이완이 2015년에 주문한 208개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215개의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아직까지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수천 기를 퍼주면서 7년 전에 주문한 수백 기를 아직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 정도면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ATM기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말뿐입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겠다는 게 바이든의 입장입니다. 결국 전쟁이 나면 무기는 공급하겠지만 미군이 투입될지는 극히 회의적입니다. 경제적인 요인도 심각합니다. 올해 타이완에서는 높은 보수를 준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 미얀마로 갔다가 현지에서 인신매매가 된 사건으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조폭단체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드러나 민진당 정권의 치안부재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굉장했습니다. 모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인데 타이완의 대표기업 TSMC도 미국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초 TSMC의 엔지니어 300명이 미국으로 떠났고 핵심인 3나노 생산 라인을 애리조나로 옮기기로 했다고 창업주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 양털 깎기를 하고 있으며 차잉원 정권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원성도 자자합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타이완은 갑자기 미국의 추종에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습니다. 특히 타이완 청년이 우크라이나에 국제 용병으로 갔다가 참화를 당하기도 해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나라는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했으며 정부부터 우크라이나에 빙의돼 돈을 보냈습니다. 국민의 살림살이도 넉넉치 않은데 왜 남의 나라에 세금을 퍼주느냐, 주려면 니들 돈을 주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또 외교부장 같은 고위 정부 강요도 슬라바 우크라이나를 외치면서 키예프 시장이 준 글러브를 끼고 포즈를 취하자 야당의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또 리투아니아 같은 친우크라이나 반러 국가의 영사 기능도 없는 대표처를 거액을 들여 설치하는 쓸데없는 짓만 골라가며 했습니다. 또 바이든이 당선되기가 무섭게 축전을 보냈던 차잉원 총통은 얼마 전 바이든의 독일 셰퍼드가 죽자 조전을 보내 위로했습니다. 차잉원 총통도 관제에서 개 여러 마리를 키우는 애견가입니다. 하지만 무슨 공식 조전까지 보내느냐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박사 논문 표절 시비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가며 부모의 호화 분묘를 조성했다는 비판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700평방미터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규정상 일반인의 분묘는 8평방미터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황릉급입니다. 차잉원 총통은 풍수를 신봉합니다.
그래서 총통이 되기 전 2010년 풍수사를 불러 제왕을 배출할 명당을 조성한 겁니다. 또 차이 총통은 집권 이후 710일이 넘게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모든 정책을 민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바로 이런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 지방선거 대패를 불러왔습니다. 대선 이후의 지방선거는 원래 집권당이 불리한 것은 타이완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24년 총통선거는 그냥 국민당에 넘어갑니다. 집권 민진당의 대패에는 핵심 지지층의 대거 이탈 영향이 지대했습니다. 인기시사 프로그램 년代시장생칸의 사회자 천인관이 생방송에서 차잉원 총통의 사대질을 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천인관은 친민진당 성향이 강해 차이 총통에 상당히 우호적이었는데 실정에 크게 실망해 적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수전창 행정원장은 적의 겁대가리도 없이 생방송에서 미친 거 아니냐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또 타이베이 시장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천수중 전 위생부장 측근 청년 당뇨 행태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무릎을 꿇어가며 천수중의 신발끈을 매주는가 하면 식사를 하면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여주는 모습을 보였다가 비난을 샀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청년 정치인을 양성한다면서 종처럼 부리는 양은 거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또 다른 당직자는 스탠드 위드 유크레인이라는 글자가 쓰여있는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수중은 유부녀 지지자의 손을 다정하게 만지는 장면이 표착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민진당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직폭력단체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조폭들이 기존 당원보다 더 설치자 내부 불만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천수중은 그들이 선의에서 자신의 선거를 돕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수중은 타이완의 닥터 파우치라 불리는 인물로 팬데믹 초기 스타로 부상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청년층들이 대거 차잉원 정권에 등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방역 실패였습니다. 초기에 타이완은 세계적인 방역 모범으로 알려졌지만 한두 해 지나자 양성 환자가 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역 문제입니다. 차잉원은 과거 두 차례 선거에서 항중보대, 중공의 무력에 대항해 타이완을 지킨다는 구호로 승리했습니다. 홍콩이 중공에 넘어가면서 위기를 느낀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주는 덕에 승리했지만 이제는 그 카드가 더 이상 효력이 없었습니다. 올 들어 중공과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 병역은 피부에 와닿는 이슈입니다. 현재 4개월에 불과해 이대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으니 병역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자 청년층이 등을 돌렸습니다. 병역은 한번 줄이면 다시 원상태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가 민진당의 이 같은 스탠스를 복돋은 측면이 있습니다. 전쟁연구소는 중공의 침략에 대비해 시가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미국의 소리방송은 우크라이나 분쟁이 총력 방위라는 청년들의 의식을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타이완 청년들의 분위기도 어수선했습니다. 올 한 해 타이완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었습니다. 미군 교범에 따라 한광훈련 첫날 참호를 파는 장면이 보도됐고 전쟁에 대비한다면서 타이난에서는 지혈 요령을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양안 간의 긴장은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진핑이 통일을 추구하되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한 것처럼 전쟁 가능성은 상존합니다. 다만 중공도 전쟁은 미국의 수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2024년 대선 이후 중공이 천천히 주워 먹어도 됩니다. 한국인들은 보통 전쟁이 나는 조건이 뭐냐고 물으면 천편일률적으로 국내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국내 불만이 폭발 직전이면 군사와 물자를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보면 전성기를 구가할 때 정복전쟁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